지카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국내에서 나온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나성훈 과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 나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이 소식 듣고 굉장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환자는 1인실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상태는 발열은 없고 발진이 거의 가라앉아서 호전 중에 있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여러 사람과 좀 접촉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전염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특히 가족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역학조사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검사라든가 전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예, 가족에 대한 역학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가족에 대한 그 부인이라든가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고 어떤 또 접촉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증상을 좀 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80%는 그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는 이제 발진을 동반해봤고요. 갑작스러운 네. 발열, 또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약 80% 무증상 감염이고요. 증상이 있더라도 한 2일에서 7일 정도 격리하게 되는 질병이었어요. 같은 모기 매개 감염 질환인 댕기열에 비해서도 치명률은 비교적 낮은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치료제는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카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격리해서 별도의 치료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회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대증 치료, 일반적인 치료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완치가 되는 질환입니다. 네. 네, 만약에 이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환은 일반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고요. 증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소문도 무성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아니고요. 대부분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고요. 그러니까 드물게 성 접촉이라든가 헌혈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헌혈이나 성 접촉 외에도 모기가 숙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기는 괜찮습니까? 네, 지금 주 매개 모기는 이집트 순모기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집트 순모기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계열의 흰줄 순모기가 일부 지금 숲속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모기에서는 이런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흰줄순 모기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름이 네. 되면 아무래도 모기 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네.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도 모기에 물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모기는요, 흰줄순 모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17% 정도 분포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모기에 물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기 기피제라든가 지금 유충이나 성충 방제 작업 때문에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모기에 감염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모기, 사람 간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좀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크게 좀 우려라든가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네. 지카 바이러스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증상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합병증인 소두증 아이를 태어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고요. 증상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 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병원, 가족, 학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파가 됐는데요. 지카 바이러스가 어쨌든 모기가 숙주기 때문에 이 대유행을 할 우려는 없습니까? 글쎄, 메르스와 이제 지카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메르스 예.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하지만요. 이 지카 바이러스는
주가 4개가 모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대유행이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순모기가 많이 분포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유행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유행 우려는 적은 상황이다,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정말 비상입니다. 이 발생 나라가 40여 나라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첫 환자 외에 현재 우리나라에 신고된 의심 환자 수 얼마나 됩니까? 3월 22일까지 기준이래요. 127명이 지금 의심 사례로 신고가 됐고요. 어제 확진 1명을 제외하고 123명은 이제 음성이 나왔고요. 3명은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지카 바이러스 확산 또 방지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준비 중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요. 새로운 스마트 검역이나 새로운 제도도 빨리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매개체의 모기 방제를 위해서 안전처라든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유충과 성충 방제 작업을 저희들 지침을 줘서 같이 협력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환자가 발생할 때 이번 환자 케이스 같이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신고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행동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더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의 올바른 안내와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 나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기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라든가 유행 가능성은 적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감염자가 있는 만큼 정부의 초기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메르스 악몽 때문에 이번 지카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무엇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지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